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학생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선빵이고요. 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라이브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또 생길 거예요. 어, 일단은 우선 제가 그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예, 그런 거를 받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뭐 인사글 막 댓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잘 보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막 올려주시고요. 이게 아마 한 30초보다 적게 예, 아마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왜 빨리 질문 안 해주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보면서 예, 질문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까지는 100점 만점 경제학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시험은 80점입니다. 네, 80점으로 이제 총 배점이 바뀌었어요. 예, 총 배점이 바뀌었는데 그 좀 내심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뭐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겠지만 1차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2차에 무관하죠. 사실상 이제 뭐 관련성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쉽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과목이 맞는데 80점으로 줄었으니까 뭐 국경이라도 튕겨줄지 이런 약간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어, 점수만 줄었습니다. 점수만 줄었고 실제로 구성품들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겠다 뭐 그런 게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출제 범위를 이제 제한을 이 받은 표를 보니까 그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80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40문제가 이제 1차에서 우리의 허들로 이제 배점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 문제 수는 확실히 줄었죠. 이제 80점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32문제, 이제 32문제로 문제가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시험이 그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예, 뭐 주관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객관식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우리가 그 난이도라는 게 이제 체감 난이도잖아요. 이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재밌는 게 일단은 그 40문제가 전부 다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예. 40문제 어렵게 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시간 내에 다 풀겠어요? 네, 그건 불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정말 풀만한 문제가 적어도 한 절반 정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올해 시험 본 개수 기준으로 40개에서 나머지 20개는 쉽고 예,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조금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10개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우면 이제 쭉 시험을 치르시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10문제 정도가 어려우면 와, 난이도가 높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10문제가 어려웠었던 시험보다 더 많이 한 12개, 뭐 14개.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를 이제 체감하게 되고 그 어려운 쪽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올해는 뭐 6개, 7개? 예, 그 정도로 줄어들면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의 난이도라는 게 뭐 40문제가 출제되던 시기에도 뭐 전체 문제들이 다 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만 포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풀만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풀기 좀 어렵고 좀 힘들다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들이 포함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든 문제들이 많은지가 그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32문제로 줄어들면서 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처에서 좀 확실하게 난이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편차를 요 정도의 편차라고 생각한다면 이 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까고 밑에 있는 난이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좀 한결 편안하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너무 쉬운 것들은 이제 뭐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위해서 난이도 낮은 걸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고 위에 쪽에 집중되어 있는 난이도, 네, 그걸로 바꾸게 될지 굉장히 좀 미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어떤 공부 방식을 취하시더라도 사실상 이제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라도 잘 대처가 될 거예요. 예, 충실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꽈락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근데 후자의 경우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후자의 경우면 이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1교시에 시간은 10분 줄고 또 재무관리 이제 계산 많이 요청하고 시간 소모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잘못하면 32문제라서 원래 이제 예정됐던 내가 준비했던 시간에 20%만 줄여야지 하셨던 분들이 30%, 40% 이렇게 큰 충격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자체가 실제로 똑같이 출제가 돼서 전체 밸런스를 조정해도 투입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투입 시간은 그대로 이제 한 20%만 줄 정도로 난이도가 나왔는데,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꽈락이라는 리스크가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 전체적으로 80점이라는 총점으로 이제 상황이 바뀐 그런 시험이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변경되면 이제 한번 겪어야 돼요. 그래서 32문제로 줄어들면서 이 출제처에서 그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출제를 할 것인지가 지금 출제처에서 요청하는 것과 출제위원분들, 교수님들께서 출제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겪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저도 그 출제처 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역사라도 한번 잡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다면야 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시험에서도 그 시험이 구성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난이도가 좀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과목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시기가 굉장히 경험상 바뀌었을 때 첫 해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우니까 또 난이도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당히 쉽게 난이도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거 관심이 없다 보니 난이도를 상당히 높여서 원성을 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난이도 뭐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뭐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시험의 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새롭게 바뀌어서 시행되는 첫 해는 경제학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년에 2번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1번 기회를 주고 2차 뭐 또는 유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 좀 걱정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보수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 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경작에서 얻어야 할 점수는 그 전부 달라요. 예. 본인은 나는 경제학이 걱정스러우면 싫어 해서 높은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간신히 꽈랑 넘고 다른 거 방해만 안 하면 좋겠어. 2차랑 연계되는 과목에서 더 고득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제대로 고득점을 뭐 받지 못하더라도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그게 당연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첫 해에 1차 붙고 그다음에 2차도 확 붙어버리고 그럼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1차를 한번 치르시고 두 번째
1차를 치르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경제학을 어설프게 적당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경제학을 뭐 1차 끝나자마자 계속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리 잊어버려요. 예, 진짜 빨리 잊어버리면 뭐 이게 내가 준비해야 할 게 100인데 한 50 준비했지. 근데 그 50 정도 준비한 건 빈약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그게 조금만 시간을 낭비를 해도 막 10 남아 10. 그 사실상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더 잘해야 되고 예, 저것도 더 잘해야 되고 경제학은 또 적당히 메꿔야 되고 너무 조금만 남아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경제학이 예, 큰 부담이 되도록 예,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시 초년생은 이거는 무조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 질문하지 마세요. 예, 이거 예, 휘발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딱 체크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표시분들은 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80점 만점에서 한 60점에서 65점 그 정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근자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다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재시생 뭐 두 번 이상 예,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분들은 그래도 타 과목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예, 다른 과목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에 어느 정도 내가 뭐 초년만큼 시간적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을 수는 없어.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거 그런 건 이제 재시생에서부터 조금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고득점을 받아야지 8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100점 만점 시대에 75점. 그렇다면 요령은 없습니다. 내가 빈약하면, 내가 만약에 빈약하면, 스스로 보시면 알죠? 기출문제 1년 정도 잡아놓고 풀었는데 막 절반도 못 맞아요. 절반은 맞았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다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풀어봤죠? 이론서도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재시생분들이 진짜 좀 심란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기본 강의도 들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는 이제 어찌 됐건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본인에게 갖춰야 하는 그 토탈 점수가 있잖아요. 그 토탈 점수를 이제 기본 강의 전체 강의 내용에서 저는 한 70점? 70%? 네, 그 정도 잡아요. 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소화하시면 객관식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끌어올리고 이제 완성해서 내년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근데 기본 강의 소화율이 30%, 40%면 객관식으로 바로 넘어가려면 기본 강의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야 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객관식은 또 이론 설명이 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시니까 나는 공부한 적이 있었고 기출도 많이 풀어봤고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풀이 강의를 어떤 거든 하나 선택해서 듣고 충실하게 하시면 좋겠고 내가 제시라서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러면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서 60점 초과하는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80점 만점에 50점 정도 과하게 투입하고 싶지는 않아. 좀 틀릴 거 틀리더라도 과하게 투입하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은 역시 또 재시생이라 해도 경제학 실력이 탄탄하시면 경제학 수업 안 들을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재시생 강의를 들어야 주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험에 빈출되는 거 위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빈출되는 테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너무 안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왔어. 근데 그 좀 몰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등장했던 테마가 네 문제인데요. 바꿔 말하면 네 문제라는 거야. 네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한 10점이니까 60점 목표가 아니고 50점 목표라면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테마들 위주로 점수를 따내시는 전략을 짜서 강의 수강 시간도 줄이고 투입 시간도 감소시키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내가 이제는 경제학에 뭐 큰 시간을 써서 되겠어.' 한 40점. 100점 만점에 40점이 꽈락이었다면 지금은 80점 만점에 32점이 꽈락입니다. 어 예전에는 40%를 맞추면 되는데 근데 80점에 40%라면 이제 32점이 맞잖아요. 근데 문항수에 대해서 40%가 되면 꽈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40% 거기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32점 나는 거기에 40점, 네, 40점 정도 목표로 해. 그렇다면 그간 해오신 공부를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공부를 처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많이 해왔고 작년에도 분명히 또 재작년에도 분명히 꽈락을 면했다라면 딱 그 상태로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근데 좀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아쉽죠.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꽈락하고 이제 내가 절반 정도 맞춰야지 한 50점 요 문제 차이가 네 문제였어요. 네 문제였는데 지금은 난 절반 정도 맞춰야지라는 목표가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게 꽈락이 32점, 32점 몇 점 나와요. 거기에서 절반이면은 이제 세 문제를 더 맞는 정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의 돌발 상황이 여러분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점을 80점 만점 4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0점 그 정도 목표로 잡아서 최소한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주시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예상 난이도는 뭐 아쉽게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좀 어렵다. 어, 그래서 이제 점수 대 목표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내가 내년에 80점 만점에 50점. 그 정도라면은 약간 이 CPA 기출에 몇 가지 더 요 정도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내 목표는 그래도 경제학이 좀 밀어줘야 돼. 사실 총점이 아슬아슬하면 이게 그 1차 직후에 2차 공부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걸 나는 이제 겪어봐서 싫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객관식을 들으시면서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는 일단은 제가 기본서가 마인드 교재잖아요. 여기 이제 마인드 교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뭐 문제집이 있죠. 이렇게 과목 그 미시 두 권, 거시 두 권이 있는데 이제 객관식 문제집은 우리 기출은 한 8개년 정도는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타시험 기출도 들어 있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편집한 게 아니고 그 테마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기출 개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뭐 풀어봐야 할 유형들을 엄선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에서 제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이상한 거 한두 개 있어서 요거는 뭐 버려도 좋아요 하는 건 강의 중에 전달 드리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00, 한 30문제 정도 되려나? 네, 그 정도 요 정도 이제 적은 난이도, 적은 개수의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내 걸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할 수 있는 분량 정도를 제한해 드리는 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공부는 기본기예요. 그래서 문제집에 매몰되면 이론 보는 게 뚝 떨어지면서 소홀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었을 때 이론이 정립되는 파트도 있고, 반대로 그 안 되는 파트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 뭐 기본 강의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간극이 굉장히 작아서 잘 풀리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거리가 멀어서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는데 막상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그거는 간극이 커서 의외로 풀이법이 좀 다른 그런 테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탄탄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탄탄해야 됩니다. 예,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 나중에 막판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문제풀이가 나의 종착역이니까 그거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위주로 하는 건 맞아. 그거 위주로 하면서 이론도 보고 정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반복하시면 정말 막판에 암기 과목 우리 할 거 많잖아. 그때 시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문제집만 보신 분들은
오랜만에 이론서를 펼치면은 기억 안 나는 게 막 엄청 많아져요. 예,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도 이론서와 문제집을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으면 그게 안 되죠. 문제 수가 너무 많으면 매몰돼서 반복할 시간도 없고, 어떤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1회 풀이, 두 번째 풀 때는요, 어, 출제자는 왜 이렇게 이론을 문제화해서 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어떤 테마에서 이런 생각으로 출제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제 나의 어떤 사고를 고차원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회전을 막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던 거야. 예,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 실제로 전 과목에 걸쳐서 그다지 내 반복의 효과를 이제 나의 실력으로 연결하는 그 이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반복이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처음 반복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반복해야지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이론을 묻고 싶어 하는지 유형을 점검해야지 테마별로 뭐 100개 풀어보고 어떤 유형들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런 생각들로 반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내 지식을 100%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강의라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문제도 반복하고 이론도 반복하고, 문제 개수 많지 않아요. 저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문제들의 핵심 문제들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질문 받는 것 중에 이런 유형의 질문이 많아요. 경제학을 해야 돼. 경제학을 해야 되는데, 음, 사실 이쪽 시장의 난이도는 높아요. 예, 난이도가 높은데 그것 치고는 수업의 개수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 한 번 때리고 문제풀이 강의 한 번 때리는 걸로 난이도가 높은 거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시작합니다. 기본 강의를 다시 듣기는 좀 그래요. 객관식만 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경제학이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라면 객관식은 너무 빠를 거예요. 기본 강의의 소화율이 60%, 70%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져요. 이제 반복 안 하시면 50%, 40%, 그래도 기본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객관식 강의로 넘어가면 어쨌든 그 개월 수로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객관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객관식에서 이제 문제풀이 요령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자꾸자꾸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말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해도 오래 들으신 분들은 객관식을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작년에 공부하시고 정말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신 분들이 객관식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무리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하거든.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공부를 안 했고 올해 다시 시작을 해요. 나는 기본 강의를 들었었던 사람이에요. 기본 강의를 들었었던 사람이니까 객관식으로 스텝 밟아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복습 충실히 하면서 장기 기억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정상 약간 거리를 두고 올해 다시 객관식을 듣는다? 들어도 돼요. 근데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 많이 소화도 못했고 까먹었고 그랬는데 다시 올해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 들은 적 있잖아, 나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강의에서 요청되는 내 경제학적 이 능력이 다음 문제풀이 강의를 위해서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강의 좋아. 설사 작년에 객관식 강의 들었어요. 뭐 제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선생님들 강의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제 강의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객관식은 들었는데 뭐 바빠서 채여서 다른 과목에 채여서 거의 공부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 강의를 듣는 건 조금 애매한가? 그러면 제 유튜브 입문 강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영에도 그 입문 강의가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배속을 높여서 한번 보는 거야. 빨리빨리 보면서 맞아, 내가 저런 공부를 했었지. 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이 좀 이론적으로 되고 그러면 객관식 들으면 되죠. 조금 소화가 어려우면 더 공부하면 돼요. 복습 두 번 남들이 1시간 하면 나 2시간 하고. 네. 그렇게 객관식을 소화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로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가 그 혹시 몰라서 올해 시험을 이제 시간 잡고 풀어봤는데 와 35점? 꽈락보다 더 낮은 요런 점수가 나왔어. 그럼 냉정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인 공부법은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듣는 건데요. 그래도 공부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잊어버렸던 걸 되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기억도 잘 남아 있으니까 소화율도 높아서 예, 그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취지는 제가 일방향으로 떠드는 게 오늘 준비한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모든 질문을 소화해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거 받아서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는 그 시간이 오늘은 가장 이제 이 라이브 강의의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라방한다고 해서 어제 미용실도 갔다 왔습니다. 예,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해소가 되셨다면은 뭐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을 할 건데요. 그 질문을 하는 중에 그 아무래도 이렇게 글이 좀 빨리빨리 올라와서 넘어가 버리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니지 미리 남겨주셔도 혹시 넘어가더라도 제가 답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너무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예. 일단은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카페 라떼님, 2024년 50점 맞은 재시생입니다. 현재 어떤 강의를 수강할지 고민 중이신데, 일단은 50점이면 뭐 시험장에서 돌발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재시생 강의는 다른 과목이 진짜 탄탄하다 또는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 네, 이런 분들이 좀 소화를 경제하게 좀 투입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고민 중이라면 뭐 강의 러닝 타임이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객관식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객관식 강의를 작년에 객관식 강의 들으셨고요. 시험 안 보셨네. 자, 내년 대비로 강의를 새로 들어야 되냐? 자, 작년에 객관식 강의 들었어요.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고 그 상태가 지금 상태면 안 들어도 돼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면 되고요. 근데 작년에 객관식 강의를 듣고 지금 상태는 뭐 사실상 거의 뭐 1년이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해서 이제 되살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강의 들으세요. 객관식 강의를 듣고 소화하는 게 강의 시간 러닝타임만 소모되는 게 아니고 그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연습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까지 소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들었어. 근데 내가 올해는 이제 혼자 해야지 할 수 있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 강의 듣는 게 나아요. 강의 빨리빨리 들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이고 이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아마도 복습이 되고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강의를 듣는 걸 권장합니다. 일례로 이 주관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 직전에 강의를 몇 번을 들었건 시험 직전에는 이 정리하는 마지막 강의를 반드시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강의는 강약 조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알면서 이러고 듣는 거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필기는 내가 옛날에 다 했잖아. 끄덕거리면서 듣고 필요한 거 체크하고 아이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높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일단은 듣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혼자 살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음. 상평님. 제 덕분에 2023년도 경제학을 스무스하게 잘 넘기셨군요. 네. 요런 건 제가 이제 읽어야지 자랑이 되지. 예. 저는 뭐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성실하게 했는지. 좋은 강의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수강생 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 미스터 만추님이신가? 문제수 구성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에 겪어서 문제수를 줄이면서 국경을 확 빼면 그 다음 년도 강의 방향이 달라질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볼륨만 줄이지 않을까. 일단은 출제 범위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성 자체는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제학과가 아니신 정진용님, 경제 관련 전반 범위를 모르는. 일단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CPA를 준비하는 게 목표라면 기본 강의부터 그냥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내가 이제 뭐 전반적인 범위를 몰라서 모르겠다라는 건 아직 강의를 듣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강의를 들으면 시험에 나올 전체 범위를 커버하는데 공부 전에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먼저 해주시고, 에이데이님, 기출 문제만 반복한다면 몇 점까지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내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출제자분들이 전년도, 전전년도 그간 냈던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은행을 꺼내고 거기에서 뭐 살짝 변형시키는 출제를 요청을 한다면 기출만 보셔도 그래도 80점에서 뭐 55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경험상 지금까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간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그거 초과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출만 보시면 제 생각에는 나왔던 거라도 또 틀릴 수 있어서 55점? 근데 그 정도면 또 만족스러운 점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반복해서 외우는 건 별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는 이런 이론인데 왜 출제자는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하시지?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반복하시면 더 높은 점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정학 관련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취지가 경제학 라방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매렁님, 음, 기본 강의를 어찌됐건 최근에 들었다면 객관식 듣는데 선생님, 다른 선생님과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도 걱정 없이 저는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시보다는 미시 쪽이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문자 유튜브 강의 있죠. 네, 그거 미시경제학 파트만 그 기본 강의보다는 더 낮은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학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잘 담아놨으니까 배속을 높여서 영화 보듯이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미시만이라도 그리고 객관식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음. 써님, 객관식 경제학 강의 종강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제가 올해 2번을 진행해요. 종합반이 2개이기 때문인데, 잠깐만, 목 아파. 2월 종합반 연계 객관식 강의가 9월 며칠이었더라? 8일인가 9일, 그 두 번째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개강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스케줄이 10월 22일이었던가? 네, 그때 종강이 될 거예요. 자,
소유님 같은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공회전이 아닌 제대로 복습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냥 막 문제를 풀지 마. 이론서는 그냥 공회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도 돼요. 이론서 막 읽어내는 거는 반복해도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오늘은 내가 그냥 풀고, 오늘은 이론서를 그 파트를 읽고 그 파트의 이론서를 풀고, 어, 내일은 뭐 시험 치르는 것처럼 빨리 답 맞추는 거 해서 반복해서 풀고 그렇게 반복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공회전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복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론서를 자꾸자꾸 체크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반복하시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마지막에 이제는 문제 다 풀 줄 알겠어 하면 이론서 정독 한번 해보세요. 제 마인드 교재 정독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문제를 내가 이제 다 풀 줄 모를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일 겁니다. 이 책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약서 역할도 하고 싶고 또 기본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반복할 수 있을 만한 교재이기도 해야 돼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마지막까지 다른 걸 펼칠 필요가 없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기본 강의 소화율 뭐 70% 60% 괜찮다고. 근데 이제 문제도 풀고 정리도 하고 나중에 바라보는 마인드 교재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전하고 문제 뭐 공회전이다. 공회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니까 그건 안 돼요.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론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제 다른 눈으로, 다른 목적으로 반복을 하셔야지 공회전이 아니게 됩니다. 자, 글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제가 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찐님.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고 시험 안 봤고 내년 대비 강의를 새로 들어야 되는가? 이거 아까 제가 답해 드린 거 아닌가? 네. 되살릴 수 있으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혼자 문제 풀고 마인드 교재 보세요. 근데 되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빠른 복구 방법입니다. 자, 한승범님. 유튜브 무료 강의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 기본 강의하고 유튜브 강의의 갭이 어마어마 큰 건 아닌데 그 기본 강의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내가 경제학을 베이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가 목표입니다. 수험적으로 필요한 걸 전달 드리는 것보다는 경제학이 어떤 과목인지 알려드릴게. 그런데 이왕이면 수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려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제 유튜브 입문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 아무래도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뭐 군데군데 반복도 되고 그리고 경제학적인 어떤 태도도 생긴 채로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화가 될 것인데 기본 강의만 먼저 들으시는 분들도 편차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잘 소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 강의를 바로 듣자 해도 실제로 소화율은 나쁘지 않고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제 안쪽에 제가 QR코드를 박아놨어요. 이 QR코드를 박아놨는데 내가 오늘은 진짜 이거 설명 듣기가 쉽지 않네 하면 그 QR코드를 찍어서 오늘 공부한 거를 좀 쉽게 접근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는 공부도 괜찮고 아니면 반대로 오늘은 내가 여기 나가니까 QR코드 찍어서 2배속으로 입문 강의 빨리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수험적으로 필요한 거를 내가 획득하자. 네,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갭은 제 생각에는 유튜브 강의를 한 20이라고 했을 때 기본 강의가 35, 4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개인 편차는 있고요. 굴비님, 비슷한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60점대 후반을 맞았고, 작년에 제 강의 들으셨네요. 그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살리면 돼요. 혼자서 복습하시 강의 듣지 마세요. 근데 내가 혼자서 뭐 다른 것도 채이고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좀 어려워. 그러면 객관식 강의 빨리 들으세요. 아마 시간 그렇게 많이 소모 안 될 겁니다. 배속을 살짝 높여서 들으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배속을 이렇게 빨리빨리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소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정무님, 1판으로 공부했고 올해는 혼자 공부할 계획이시라면 2판 다시 사실 필요 없습니다. 1판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강의를 올해 걸 들으시려면 이왕이면 심판. 1판으로도 뭐 아예 못 듣는 건 아닌데 2판에서 좀 문장 같은 거 좀 많이 다듬었거든요. 하지만 따로 공부하실 거라면 새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봉봉님, 재학생 분이시고요. 과학의 강의를 듣기 싫어서 이론을 쳐내고 싶다. 그 제시생 강의 2021년도도 지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제시생 강의는 기본 강의에 가까운 제시생 강의이고, 제가 올해 7월, 8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진행하는 제시생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에 가까운 제시생 강의입니다. 저는 재학생이시고, 그 경제학과 재학생이시더라도 이게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학과를 재학했지만 경제학 잘 못해. 근데 또 경제학과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이러신 분들도 지금 사실 기본 강의를 들으셨어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점은 기본 강의를 좀 빨리 들어도 괜찮고 배속을 높여서 그리고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남들보다 복습 시간이 절반 미만으로 줄여도 괜찮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많은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객관식 강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좀 줄이고 다른 과목 더 열심히 할래라고 생각하신다면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 역시 또 교재에 QR코드 찍어서 유튜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김동근님, 밀린다, 밀려. 비슷한 질문은 제가 넘어가면서 할게요. 혹시 제가 답을 못한 게 있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막판에 실전 모의고사 여러 번 응시하는 건 좋죠. 이거는 문제 감각보단 저는 시험장 시간 관리 쪽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난이도보다 조금은 높은 형태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신 점수는 저는 별로 연연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점수보다는 어쨌든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 쉬운 문제 조금 빨리빨리 골라내는 훈련, 그런 면에서는 겪어보는 게 낫습니다. 모의고사는 저는 치르시는 걸 권장하고요. 어렌너펜, 4월에 기본 강의 수강하셨고, 다른 거 하느라고 안 봤죠? 네. 이때 이제 너무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은 객관식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들으신 분들은 까먹었어도 객관식 소화 가능합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손을 떼면은 또 새록새록 너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 자, 그 교재 100% 이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절반만 이해해도 좋으니, 그냥 막 빠른 속도로 한번 읽고, 그리고 객관식 들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객관식 강의는 뭐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반드시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올 법한 내용들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 나중에는 스스로 쳐내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뭐 65점 받아야지 80점 만점에 65점이면 뭐 거의 상위 1%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 하면서 나중에는 조금씩 덜어내시게 될 테니까요. 부분별로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늘려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 오래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책 한 번씩 그냥 훑어보시고 바로 객관식 들어가서 또 복구하고 문제풀이 요령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내 고양이 구름구름도 비슷한 질문이시지 않나. 2회독이 회세 연습서 8월, 3회독 하루 주홍수 객관식. 어, 괜찮아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문제풀이 강의는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습을 교재를 읽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유튜브 강의가 사실 어쨌든 어떤 기본기를 닦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학을 소개받는 정도라고 해도 수험을 목적으로 이제 촬영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활용하셔도 괜찮을 거고 뭐 한 15페이지 정도씩 나가니까 오늘 15페이지 쭉 읽고 그리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객관식을 일찍 시작하냐 늦게 시작하냐 요거는 저는 무관하다고 봐요. 어떤 분 일찍 시작하시면
그 이후에 내가 반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괜찮고, 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시험하고 좀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전 과목을 다 빨리 듣고 늦게 볼 수는 없으니 네, 본인이 판단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올해는 객관식 교재가 출간되지 않습니다, 우디님. 올해는 그 작년 교재에 제가 올해 거 기출 해설지 쓴 거, 네, 그걸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세상 쉬운 거 없다. 뭐 와닿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쉬운 게 없습니다. 외워서 푸는 느낌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를 출제했다고 생각하고 검수한다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 구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정석적인 풀이도 있는데 구태여 좀 요령껏 풀 수 있게, 이게 빨리 풀 수 있게 구성을 했는지,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반복을 해주세요. 자, 카페라떼님, 이분께서 이제 교재 ABC 등급 분류 같은 거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객관식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론서에 제가 등급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A, B, C 하면은 갑자기 눈이 감긴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저는 이론서에는 등급을 나누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어, 여기 문제집에는 제가 중요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그 상단에 보시면 중요도, 난이도, 소요 시간 이렇게 이제 점들을 찍어 놨으니까 이론에 붙어 있는 문제가 많은 건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론에 붙어 있는 게 많지 않더라도 여기 중요도가 높은 건 문제 개수가 적어도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개수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기출 개수도 얼마 안 되고 또 중요도도 높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막판에는 소홀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맥라이프님, 2023년도 1차 합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작년에 붙으신 거네. 2025년 대비로 최신 기출 몰아서 강의를 하는 기출문제 과정이, 요거는 아마 제가 6개년 정도로 파이널 특강 열 거예요. 그거를 연도별보다는 진도별이 좀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연도별로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 그 파이널 특강을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연도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이고요. 파이널 특강이 1월에 6개년 정도를 제가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님, 작년 객관식 교재 그대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올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수람님, 이론 부분만 빠르게 정리하고 객관식 혼자 풀면서 이론 보완하고 싶다. 이론 부분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작년 객관식 점수가 대략 50점 정도 오고, 그리고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다면 제시생 강의가 어쨌든 속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시생 강의가 낫습니다. 제시생 강의는 이론 설명을 충실히 하고 문제를 확실히 객관식보다는 덜 풀어요. 아무래도 객관식은 올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강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접근을 시켜드리지만, 제시생분들은 이제 우리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니까요. 제시생 강의로 80점 만점에 50점, 그러니까 작년 기준 한 60점 정도, 그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성환님, 네, 고맙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니까 저도 좋죠. 내 고양이 구름구름님, 경제학 기출 문제는 몇 년도치 공부를 해야 적합할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2문제로 줄었으니까 기출만 봐도 된다. 그건 몰라요, 저도. 실제로 내년 쳐봐야지 의도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바뀌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제가 올해 시험 준비하기 위해 제안한 만큼도 이제 올해는 뭐 줄었다 늘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술술 풀리고
어느 정도 내용들 근데 그 객관식은 8개년 기출에 다른 이제 좀 풀어봐야 할 문제 조금 넣은 정도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 교재 정도만 보시면 괜찮습니다. 로우피쉬. 배고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선생님 강의 듣고 유튜브 강의 듣고 객관식 사독하고 기출문제 평균 95점. 올해 점수는 65점. 아니 왜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예. 우리 시험이 경제학이 뭐 엄청 잘한다고 뭐 나중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상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1차 합이 목표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출문제는 95점인 게 당연히 아는 문제라서 나온 것이고, 이제 시험장에선 생소한 문제로 65점이면 보통 그래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기억나서 잘 맞추시고 시험장 들어가면 2, 3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서를 보면서 출제자분이 왜 이걸 냈어? 라는 고민을 자꾸 하면서 이론을 정복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서도 기출 점수에 가깝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JM 다른 선생님 기본 강의 객관식 들으셨고 암기로 배우는 것 같아서 제 거 인문 강의를 듣고 계시는군요. 객관식 강의 수강 예정이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경제학을 암기로 내가 경제학을 정복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경제학 수험적인 측면에서 내 목표 점수를 암기로 따내는 거 그 전략 저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해 중심의 강의를 선호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해 중심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강의를 하다 보니 좀 어려워지기도 해요. 경제학 암기로 공부하셨어도 경제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식을 듣고 그 과정에서 제 이론 설명 들으시면서 뭐 본인이 암기했던 거를 이해의 영역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건 암기를 했던 거니까 장기 기억이 될 거라서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험을 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그 일반적인 경제학과가 아니고 수험 경제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암기 방향으로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암기해서 풀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적을 뿐인 것이니, 뭐 이해를 하면서 좀 문제 응용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게 괜찮습니다. 인문 강의 빨리 듣고 바로 객관식 들으세요. 그러면 큰 무리 없고 많이 소화하시고 시너지도 끌어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공층님께서 이게 재정학 질문인가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네요. 예, 경제학 공부 경험이 있고요. 인문 강의,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아니요. 예,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이 두 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두 개만으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JM님 답을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라방이지만 같이 만들어가고 있네요. 베인스. 자, 이 질문 많아요. 다른 쌤 기본 강의 들었는데 제 거 객관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 좋다, 나쁘다. 근데 어찌됐건 그 본인이 판단하셔서 객관식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간극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자 문제풀이 강의, 아니지, 아니지, 인문자 강의, 유튜브 인문자 강의, 그거 여러분들 소화하시고, 음, 배속으로 높여서 하면은 진짜 빨리 들어요. 그 개수는 많은데 좀 짧은 게 많아서 막 15분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 빨리 듣고 객관식 넘어오시면 됩니다. 거시는 바로 들어오셔도 될 거예요. 뭐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많이 결과를 냈고요. 다른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솔직히 바로 객관식 들어도 돼요. 왜냐면 다들 좋은 선생님들이시고 경제학을 점수를 따내기에 정말 특화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 객관식이 마음에 들어서 들으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좋은 결과 내신 분들도 제가 많이 연락 받았고요. 무리 없을 겁니다.
QWER. 어, QWER 굉장히 핫하죠? 저 되게 좋아해요. 네. 음, 거시 파트 말 문제의 취약은 거시경제학의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시험에서는 그래프의 X축, Y축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 이 거시경제학의 그래프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인 변수, 결과 변수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를 움직일 놈 잘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그래프들을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맞추고 못 맞추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 거시경제학 강의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아가스 쌤님. 작년 객관식 OX 80%. 아유, 기본 강의 다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50점을 목표, 80점 만점 50점입니까? 그렇다면 재시생 객관식 강의 괜찮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하실 거면 저는 객관식 강의. 다른 과목에서 더 고득점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재시생 강의를 들어서 시간을 세이브한다. 찐님, 경제수학만 따로 다루는 강의가 사실은 모든 강의의 초반이고요. 그거 이후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프의 뭐 절편, 또 그러니까 미분적인 측면은 기초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방식을 쓰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소화를 해내시게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런 수학적인 접근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제학은 진짜 수학하고 비슷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뭐 맥스, 미니멈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히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챕터가 바뀌어서 공부해도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입니다. 따로 요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수열이라든지 뭐 행렬은 필요 없고 몇 가지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정리가 필요한지 한번 저 고민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뭐 강의를 찍을까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없습니다. 승헌 맞으시죠? 글씨가 엄청 작아요. 5월 달에 기본 강의 마치셨고 9월 중순 객경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교재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기본 강의 끝나고 교재 2회독 뭐 100% 소화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그거 한번 더 읽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미스티님 7월 한 달 기본 강의 완강하셨고 8월부터 필기노트 마인드 교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일단은 내가 강의를 듣고 미시 첫날 공부한 거 종강하면 벌써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펼쳐보는 게 그게 머리에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는 건 당연한데 우리에게 객관식이라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객관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9월 객정에는 이제 두 번 회독이 안 된다 이거지. 객 직전에 한 번 회독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실 겁니다. 객하면서 복습하면서 추가로 회독을 해 나가시고 바로 객관식 투입하시면 됩니다. 로렌, 작년 60점대 초반이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거 들으실 거면은 그냥 아무거나 들으세요. 제시생 강의 또는 객관식 강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수강하시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면 객관식, 타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거면 제시생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소유님, 타 강사님 기본 강의를 듣고 제 거 객관식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 비슷한 답을 좀 제가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기본서를 잠깐만. 기본 강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재시생 강의, 경제학 강의, 그다음에 객관식 강의, 기본서 문제집 두 권씩. 그러니까 총 4권이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기본서는 무조건 봐야 돼요. 강의 때 기본서로 빠르게 이론 정리하고 그 파트의 문제를 풀면서 접근법, 뭐 요령, 말문제 커버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게 바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서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같이 복습하실 때는 회독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일단 제 객관식을 뭐 결정을 하셨다면 제 객관식을 결정하셨다면 제 기본서를 독파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미리 해두세요. 무하마드 살라님. 봄에 기본 강의 듣고 혼자 정독하셨다면 객관식 들어가기 전까지 꼼꼼히 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수험은 무조건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면 그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깨달았어. 깨달은 게 다 기억에 남을 것 같냐?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게 아니지.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바로 객관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코코님이라고 읽으면 되나? CO2인가? 이산화탄소인가? CO 두 개니까? 죄송합니다.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초시 준비하고 다른 과목 먼저 수강한다. 객관식으로 바로 넘어가냐. 진짜 개인 편차가 커요. 아까도 비슷한 답을 해드렸는데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도 편차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된다면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식이 낫고, 아유, 나 그래도 학과에서 성적 좋았어, 잘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냥 들으세요. 네, 객관식 들으시면서 부족한 거를 입문자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하면서 또 교과서 읽고 그 경제학과 분들은 또 기본서들이 있잖아요. 이중구 선생님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시는 좀 요즘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보완하시면 되니까 뭐 충분히 커버는 되실 겁니다. 무망. 이거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강은 종합반 분들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원의 시스템을 저는 존중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황재현님, 명가락 87.5 받으셨어요? 진짜 많이 받으셨네. 최종 합격하셨구나. 예. 이거 키울 수 없나? 네, 이런 부분을 확 키워가지고 띄워야 돼, 화면에, 그지? 정말 명가락 하다가 22년도라면 그래도 쉬웠던 해이긴 하지만 87.5는 정말 높은 점수입니다. 자, 정말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들어오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축하드릴 일이 생겨야 되겠죠? 잇잇님, 다른 선생님 기본 강의 수강하셨고, 객관식도 2회 독하셨고요. 2회 부족한 부분은 입문자 들으면서 했다. 객, 객강의를 마인드로 듣고 싶다면 아니, 그럼요. 마인드 기본 교재도 같이 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객관식 강의는 기본서, 저 책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책을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라서. 그래서 기본서, 문제집 두 권, 그러니까 미것이 합쳐서 네 권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김용우님, 2024년 기출문제집을 너무 돌려서 익숙해지셨고 국회 8급 따로 우리 기출문 보셨습니까? 예. 익숙해지셨어요. 근데 공회전을 하시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회전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요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론서 보면서 거기 붙어 있는 문제가 출제자가 어떻게 냈는지, 내가 비슷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떨지,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애플민트님, 제시생 강의 그 기본 강의에 가까운 제시생 강의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건 21년도에 제가 진입하면서 만든 강의고, 어, 지금 제시생 강의는 그 문제풀이에 가까운 제시생 강의는 이미 완강, 종강해서 지금 업로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비비님, 객관식 교재 개정 안 됐어요. 작년 객관식 교재 제가 2년 주기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요거 작년 객관식에 올해 기출을 프린트한 걸로 같이 문제 풉니다. 홍순일님, 객관식 강의 들으실 거고 새로 구입하는데 기본서 1판 객관식 강의라면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 강의는 심판으로 보셔야지 제 강의 따라오면서 기본서가 메인이니까. 근데 객관식 강의는 이론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싱크가 좀 안 맞겠지만 이왕이면 뭐 2판이 낫겠지만 이제 1판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식의 작년에 이 객관식 문제집에 제가 기입해 놓은 페이지들이
그게 작년 1판 기준으로 페이지가 적혀 있어서 요거를 살짝 예, 오히려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1판이 나올 수 있죠. 김선민님, 거심한 타 선생님 들었고, 그럼 미신 제 거 들었단 얘긴가? 선생님 객관식을 들으려면 기본 강의 거시편을 다시, 아니요, 유튜브 정도 보면서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제가 뭐 경제학을 뭐, 경제학, 뭐, 딴 거,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경제학 A, 나는 경제학 B, 그런 거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제 저만의 방식,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제 객관식으로 많이 작년에, 재작년에 또 그 전년도에도 들으시면서 많이 소화하시고 결과 내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답이 되실 거고요. 뭐 걱정되시면 유튜브 강의 한 2배속 빨리 보고 영화 보듯이 필기하지 말고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 진짜 문제 없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냥 들어오셔도 문제 없어요. 무주우라고 되셨는데 어, 우무주가 성함은 아닐 거고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을 들으실 거다. 적어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다른 과목 어느 정도 해 두셨다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좀 빨리 들으시고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그때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뭐 9월 말 정도에는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늦어도? 작년 강의로 당연히 됩니다. 자, 매렁님. 각 그 객강의 작년 걸로 수강해도 됩니다. 제가 올해 뭔가를 바꿀 수 있었다면 시험 동향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 강의가 어떤 시험의 유형을 타는 스타일의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어, 충분히 절반 정도 맞을 수 있고 쉬운 문제가 나오면 더 고득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강의 들어도 무방하고 그 올해 기출만 작년 강의에는 없었으니까 안 풀 뿐이고 올해는 올해 기출도 푼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작년 강의 빨리 듣고 공부할 계획 짜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써니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 라이브 그대로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질의응답 방식이라 지루하실 수 있는데 뭐 빨리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수람님, 이론 부분만 발췌 수강하려면 재시생보다 객관식이 더 낫냐? 음, 두 개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면 재시생이 빨리 할 거면 낫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객관식이라고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올해 공부 시작하셔서 아직은 능숙함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시생 강의도 잘 했고, 뭐, 객관식도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어떤 거 들으셔도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써님, 음,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요거 2판, 여기 책 제가 갖다 놨거든요. 요거 두 개. 2판 미시경제학 마인드, 거시경제학 마인드. 그리고 문제집도 두 권. 여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올해 신간 안 나왔습니다. 객관식, 경제학 마인드, 미시편, 거시편. 이렇게 4권 있으시면 됩니다. 공층님, 솔로 모형 넘어가기 싫죠? 네, 이해해요. 기본적인 문제 챙기고 어려운 건 버려도 괜찮을까? 그게 쉬운 게 잘 안 나오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난이도가 유지가 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문제만 챙기고, 기본적인 게 나오는 시험이 보통 7급, 그리고 간평에서도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시험은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의 선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솔로가 지금까지 40문제에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도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다른 걸 좀 버린 게 적다면 솔로 모형 통째로 버려도 크게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버리는 건 지금이 아니고 공부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버리세요. 그래서
남들도 버리니까 나도 버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버려야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대신 다른 것 더 열심히 투입해서 더 잘 맞추고 정답률 높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강사로서 경제학 강사로서는 제가 뭘 버리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수험 동반자로서는 미시 파트의 일반 균형 버려. 그리고 솔로 파트 아깝지만 버려요. 네, 그쪽도 아깝지만 버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죠. 강의 중에는 제가 강약으로 조절하고 문제 개수가 있으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의하면서 버려 하고 그 내용 막 설명하면서 열 올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재정학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재정학 관련된 질문은 제가 일단은 경제학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받을게요. 좀만 기다려 주시면 재정학 관련된 거 책도 있어요. 재정학 책도 있으니까 질문 받을게요. 김동원님, 재시생 9월 초 기본 강의 완강. 재시생 분이시고 기본 강의 완강하고 빨리 진입할 수 있다면 바로 진입하세요. 네. 어, 진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객관식 바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문제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을 들을 때는 그날 분량을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그게 복습이 될 겁니다. 또 재시생이신데 어쨌든 그간 공부를 충실히 했겠죠? 네. 믿고 본인이 아닌데요 해도 쌓여 있어. 그거 믿고 객관식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유님, 경제학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마지막은 기출 위주로. 저는 반대로 마지막은 이론서를 회독하는 걸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풀이 과정을 연습하시고 다른 시각으로 또 연습하시고 또 다른 시각으로 연습하시고 한 3회독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론서를 구석구석 읽는 걸로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보는 이론서는 또 본인의 레벨을 진짜 많이 올려줘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돌리시게 되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보경님. 시험을 3번 치르시면서 60점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요. 불안하고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음, 경제학은 1년 잘 공부해 두시면 다음 연도에 투입 시간이 거의 전년도 투입한 거에 한 30% 정도로 줄여도 괜찮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투입하고 계신다면 공부법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년 비슷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라면 암기로 공부를 하시는 거라서 저는 싫어요, 그런 건. 좀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과목에 따라서 암기 과목도 있고 이해 과목도 있는데 저는 저에겐 경제학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러니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이나 치르시고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객관식 강의 하나 들으시는 걸로 커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힘들어. 힘들어. 잠깐만 좀 뭐 좀 마시자고. 제가 아까 보고 넘어갔는데 미용실 돈 얼마 들었냐고 질문하신 글이 있었죠. 네, 저 동네에서 4만 원 들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던 데를 제가 좀 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 올해 객관식 촬영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 게시판에 2월 종합반, 1월 종합반 요거 2개 올라와 있고요. 어, 2월 종합반 스케줄상 9월 그 둘째 주 개강하자마자 그때부터 경제학은 시작이 됩니다. 작년 책으로 올해 객수강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제집은 안 바뀌었어요. 문제집은 바뀌지 않았고 그것만 바뀌었죠. 제가 기본서만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객관식 강의는 기본서의 비중이 높지는 않아서 네, 괜찮습니다. 써니님 잘 몰라요, 저. 네, 요거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내고 싶은데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해줄 리도 없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출제 범위는 똑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수가 줄어서 어떻게 배율을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중은 비슷할 것이고요. 예상컨대 국경의 지역적인 문제는 좀 덜 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하지만 정확히는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잘 들어주셔요. 김도원님 잘 들어주시고. MBTI? 저 MBTI 예전에 했을 때 ESFJ였던 것 같아요. ESFJ. 그래서 ESFJ인데 각각이 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네, 해놓고 이제 그거였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모르겠는데 이게 달라. 제가 강의 준비할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지만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MBTI 정확하지 않다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채팅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는 채팅들 전부 다 답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네? 혹시 어? 빼먹은 게 있다면 지금 괜찮습니다. 그 질문이 확실히 끊겼다 싶을 때 그만둘 거라서. 오피셜 희귀단디즘 팬이냐고? 이거 어떻게 아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뮤지션이 원래 꿈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밴드 활동도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 음악 좋아요. 그래, 좋아. 이것뿐만 아니고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좋아요. 질문, 경제학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재정학은 일단은 경제학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네, 전달 드릴게요. 허동일님 질문하셨어요. 이해했다라는 표현이 타인에게 가능한 수준 정도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어려운 모형을 봤을 때 이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고 알겠어. 보고 알겠어. 어, 듣고 알겠어. 보고 알겠어. 듣고 알겠어. 그리고 그게 안 봐도 알겠어. 안 봐도 기억이 나. 그 다음이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 입니다. 근데 어떤 이론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정말 큰 이해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이해도는 탄탄하죠. 뭐 제가 다 쓴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 진짜 시간 오래 걸려. 여러분들 그 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잖아. 네, 그건 목적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되는 그 전 단계입니다. 책을 안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페이지 내용이 뭐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이 기억이 난다. 네, 그 정도를 우리는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이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걸 전달하면 본인의 이해도가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런 측면의 공부법도 있지만 뭐 전 과목을 다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말도 안 되죠. 김동원님, 변경된 시험 제도에서 실전에 진입한다면, 아, 저는 시험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보거든요. 근데 한번 쭉 풀어보는데 보통은 한 20분, 25분 정도가 걸려요.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거 만점은 잘 안 나오더라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실수를 해요. 그래도 한 95점? 한두 개 정도 97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저는 경제학 전문가입니다. 수험 전문가예요. 근데 변경된 시험이라 하더라도 저로서는 달라질 게 없어서 일단은 뭐 강의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할 일도 변화한 게 없고요. 진짜로 음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40문제일 때 70분, 32문제일 때 이론상으로 최소한 57, 8분 정도가 보통 많은 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경영학 쪽에 재무관리 달라졌으니까 32점 만점에 40분. 난이도는 똑같고. 아, 그런 상황 진짜 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골라내서 먼저 풀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올림픽 레이스 같은 걸 한다면 그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골라내는 훈련을 제가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골라내는 훈련을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첫 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남들도 정답률이 떨어지는 걸 나는 시간을 0초 투입했다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려워도 빨리 풀 수 있는 거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분 정도 중에서 근데 진짜 전 이건 잘 몰라요. 전 아무래도 회계사를 준비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1교시 시간 컨트롤이라기보다는 1교시에 경영학 빼고 이제 가능한 시간 컨트롤에서만 전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답은 됐을 것 같고요. GSO 안녕하세요. 부분적인 내용이라 질문하는 게 맞나? 객관식을 9월 개강하기 전 미리 사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소비자랑 시장 이론이 기본 이론에 비해서 할 만한데 일반 균형 시장 실패가 난이도가 어렵다. 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파트와 시장 이론이 그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의 간극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균형 시장 실패 이론 쪽은 문제의 변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쪽은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라면 객관식 강의에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지.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 시장 이론이 할 만하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간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읽기가 너무 어렵네. 그 SWEQ 땡땡땡 땡님 공회전에서 꽈락이 나왔다. 경제학이 많이 부족하다. 객관식을 풀고 있다. 조금 늦게 강의를 봐서 휘발되지 않도록 만든다. 아, 이것도 불가능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의를 매일 한 강씩, 그러니까 매일 세 개씩 듣는다 치면, 그렇다면 20일은 걸리잖아요? 근데 휘발이 안 될 정도로 시험에 접근해서 들으려면 1월 중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 제가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회전을 했다는 게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들의 출제 포인트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채로 문제에 익숙해지기만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식, 제 거 객관식을 들으시고도 그냥 문제만 반복하시면 공유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1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1월. 네. 1월 정도가 되어서, 음, 1월 말에는 끝나고 그리고 반복해야죠. 네, 그렇게 반복하는 스케줄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 막바지에 암기할 게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암기할 것들을 미리 잘 되어 있는 상태면 괜찮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막바지에 듣는 게 뭐 심란해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김도원님, 그 빨리 그 꺼내는 건요. 1번부터라는 번호랑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뭐 1번부터 미시, 풀기 막 쉬운 거부터. 그리고 거시. 예, 거시가 사실은 저는 어떤 문제든지 거시가 공부할 땐 힘들어도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시.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을 건지는 것 자체가 뭐 미시부터다 거시부터다 그런 건 없는데 저는 보통 거시부터 건집니다. 왜냐면 거시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서. 음, 쉐이프 레이디. 기본 강의 수강 후 객관식 강의 없이 공부를 하셨군요. 음,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식은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편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학의 공부는 이게 맞아요. 예, 기본서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어 이게 문제로 변형을 했을 때 기본 내용이 아니고 문제에서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요령을 또 이제 좀 얻어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니까 그거를 독학으로 얻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만 생각한다면 기본기가 충실하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니까 객관식 과정을 저는 권장하죠. 게다가 이게 우리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커리큘럼의 횟수가 되게 적어요. 기본 강의 한 번, 객관식 강의 한 번만으로 쏟아 들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객관식 강의를 패스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뭐 아주 강하게 권장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막 팔아먹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너무 두 번밖에 이게 가능하다고 기본 강의 한 번에 객관식 강의 한 번에 이 난이도의 문제를 우리가 뭐 60점, 70점을 받게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 이 강의 커리큘럼에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담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듣고도 잘할 수 있으면은 진짜 능력자고 어, 난 둘 중에 하나를 빼먹었을 때 뭔가 빈틈이 많을 것 같으면은 요 많지 않은 커리큘럼은 다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편차고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목표 점수별로 이제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용님, 세로 풀기랑 가로 풀기가 뭐예요? 세로 풀기는 뭐지? 가로 풀기는? 세로로 푸는 건 다 푸는 거고 가로 풀기는 띄엄띄엄 푸는 건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같은데 쭉 푸는 거? 세로 풀기를 반복하고 가로 푼다. 아, 그러니까 전체 범위로 다 풀어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전체 영역에서 나오니까 띄엄띄엄 푼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근데 띄엄띄엄 풀더라도요. 결국에는 띄엄띄엄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도 좀 있어요. 문제집이 넘버링이 그 테마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넘버링이 지금 1번에서 쭉 되어 있는 게 나는 이제 한 바퀴 돌렸어. 두 바퀴 돌려서 잘하고 있어. 아, 이제는 어떡하지? 1번 때 쭈루룩 푸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풀 때는 2번 때가 아니고 비슷한 문제 붙어 있잖아요. 1번 때 쭉 푸시고 다음번에는 뭐 5번 때 쭉 푸시고 그 다음번에는 뭐 8번 때 쭉 푸시고 다시 2번 때 쭉 푸시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면 이게 좀 떨어져 있는 전범위를 한 번씩 돌려보시게 되거든요. 네, 그 공부법이 막판에 이제 그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고 그런 것도 결국 띄워 먹으면 안 돼. 그거 맞죠? 아까 뭐라고 했지? 그게 가로풀기인가 본데 가로풀기를 그거를 10번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1회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없으니까 몇 개만 뽑아 풀 그런 볼륨의 문제집은 아닙니다. 예, 한 번 해독하면 다 풀어야 되고 하지만 내가 띄엄띄엄 풀면서 이제 앞뒤 다 커버하면서 공부할 거야 하면 어쨌든 10번을 이렇게 이 뒷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그런 풀이법 되게 괜찮아요. 네, 맞네요. 세로풀이는 전부 다 푸는 거고 가로풀기는 띄엄띄엄 푸는 거네요. 작년 객강의 들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개정사항이 뭐가 있어요? 경제학 개정사항 없습니다. 그냥 문항수가 줄었고 어차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자, 두두님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 맞죠? 뭐 필요한 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 다 답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1시간 29분. 오, 좋아요, 시간. 뭐 쓸데없는 질문 하셔도 괜찮긴 한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일십할 수도 있으니까 안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까 내가 위에서 보고 기억하고 있었어.
주식 뭐 살까요? 몰라요. 예.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 잘 몰라요. 어, 주식은요, 안전 주식을 사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떼부자들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주식으로는.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은 아까 그 미용실 금액 물어보신 거. 어때? 저희 동네 미용실 오실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저희 동네가 그래도 싼 편이에요. 됐고, 그 와중에 또 있었을까요? 마인드랑 객강의에 52.5점. 자, 하던 거를 더 탄탄하게 만드시고, 객관식 강의의 수화율이 조금 반복을 많이 못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험장에서 돌발 변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시험장의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걸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초시분들이 50점대를 맞았다면 그거 그렇게 못 본 건 아닌 거 잘 아시죠? 예, 전체 100분율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하던 거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에 공부한 거고 또 1년밖에 안 하셨고 손을 뗐다면, 그렇다면 뭐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혼자서 공부해서 살릴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 정도만 들으시면 되겠죠. 결혼하셨냐고요? 결혼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결혼 아주 아주 오래전에 했고요. 올해가 10주년인 것 같은데. 네. 애도 있어요. 네. 여자 쌍둥이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네, 안 예쁜데 예뻐요. 거의 질문은 가는 모양이군. 경작 그 궁금한 건 다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강사님하고 제일 친하신가요? 저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예? 아니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 친한 선생님들과 친하고요. 아직 많이 만날 기회가 없으신 분들하고는 이제 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존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친해지고 싶다는 거 꼭 전달할게요. CD 지출 비중 풀이법.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5개년, 거의 20개년치 문제를 쭉 풀고 제가 이제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여기서 강의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거 전혀 참고하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 책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강의도 참고하지 않고요. 이 시험에서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 예,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빨리 푸는 요령들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뭐 CD 함수 빨리 푸는 법, 종량세 빨리 푸는 법, 그리고 뭐 일반 균형 쪽에서 뭐 요령 부리는 법, 요런 것들. 그러니까 객관식에 특화돼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개발을 했죠. 예, 강의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하고, 어떻게 하면 이론을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답을 맞추게 할 수 있는지, 그 선지 접근, 선기를 보고 답을 골라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든 거니까 그거 연습 많이 하셔서 내 걸로 소화하시면 빨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CR7님, 음, 시장 이론부터 버렸고 거시 위주로 챙겼고 50점 받았으면 정말 잘하신 거 아닌가요? 개념은 공부하시고 문제풀이를 버렸구나. 시장 이론 뒤라면은 생산 요소 시장, 일반 균형, 거기도 버렸다고? 그 시장 실패도 버렸다고? 정보 경제학까지? 이걸 다 버렸다고요? 음, 많이 버리신 것 치고는 나머지 소화율이 괜찮으시네요. 예. 제시생 객관식 강의, 그 지금 버릴 거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챙기는 객관식보다는 덜 챙기는 제시생 강의가 나은 거 아닌가? 예. 괜찮습니다. 제시생 강의에서 CPA에 출제된 것들은 안 버리고 꼬박꼬박 다
강의 진행하니까 그렇게 해서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혜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학생분들이 너무 좋아요. 거시 황금률도 버리셨다고? 이게 버릴 줄 아는 분이시네. 이게 버릴 줄 아는 분이 집에 이 복이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잘 버리시는 분이라면 합격의 복이 들어올 것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리는 건 공부한 다음에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 좀 침착하게 버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주관식과 객관식은 달라서, 주관식은 그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는데, 객관식은 버려도 목표 점수 컷 이상 점수 받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학 강사로서는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험 동반자로서는 과감하게 버려도 좋다. 2022년도에 경제학 모의고사 특강을 제가 올렸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 학원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고, 지금은 동영 모의고사하고 학원 모의고사를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혼자 따로 외롭고 쓸쓸하게 그 문제 만들어서 이제 촬영도 막 해서 올렸던 것이고, 지금은 그 전무하고 또 동영 모의고사는 강의 촬영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측님, CPA 객관식 경제학과 가장 비슷한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하나만 뽑는다면 그나마 거시는 간평. 그게 이제 최근에 간평 응시생이 많아지면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미시는 간평은 좀 쉬워. 예, 그 국회 8급 정도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국회 8급은 우리의 범위보다 조금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80점 만점에 50점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제 시생 강의에서 전달하는 거 충분히 소화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희연님, 12월 달에 6, 70점인데 시험장에서 명과락.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랑 같이 해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충분히 뭐 60점, 70점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를 만나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반복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까먹는다는 건 결국 반복 횟수도 적고 텀도 멀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텀을 줄이고 반복하는 횟수를 늘리고 바꿔 말하면은 요거 이제 시간상으로 투입 시간을 하루에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투입 시간을 줄이고 그냥 좀 빨리빨리 보더라도 요게 이제 텀을 좀 줄이면서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9월부터 듣고 객을 풀고 명가락이면은 그 꽈락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네. 작년 9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어쨌든 명가락이면은 그래도 많이 얻으신 건데 꽈락률이 이 시험이 올해도 40%, 46% 그랬던가?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믿고 더 잘하시면 됩니다. 쟁반 경제, 전 쟁반 잘 모르고요. 그 계산 문제 이제 버리면 안 된다면서 많이 나올 거라 경제 쪽은 일단은 다 배워야지 뭘 버려야 될지 판단이 섭니다. 자, 어떻게 되셨나요? 경제학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혹시 또 제가 기회가 생기면 아, 일단은 뭐 지금 정리할 시간은 된 것 같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도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그거는 우리 경영 게시판에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이틀 정도 안에 답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고 좀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제가 바로바로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그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좀 엄선해서 전달도 드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것들 요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가 아무래도 욕심을 부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욕심이 의미하는 것은 더 잘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없게 이런 그 욕심을 부리면 아무래도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CD 함수 설명 안 드리고 프리뿐만 설명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CD 함수의 뭐 성격 이런 거 없이. 근데 그 성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객관식이라는 문제풀이 요령까지 숙지를 시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그만큼 초반에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치고 그리고 제가 회독 부탁드리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과한 거 부탁 안 드립니다. 경제학에 막 어마어마한 시간 쏟으라고 막 뭐 많이 푸세요. 뭐 100번 푸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네, 그 정도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딱 잘 해주시는 분들이 정규 코스를 밟고 뭐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서 부족한 거 보완하고 문제풀이 시간 늘리고 그러면서 충분히 목표 점수 따내시고 그리고 이후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많이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암기한 내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푸는 능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충실하게 복습을 해 나가시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세무사 재정학, 요거 관련된 거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기다리다가 나가셨으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분들은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혹시 남아 계셨다면 재정학 관련된 내용도 지금 이 기회에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5급 행시 경제학 강의 오바지, 오바. 오- 재시생인데 5급 강의 들으시면 진짜 실력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관식 강의는 뭐 중간 징검다리를 외우질 않아요. 예, 모든 내용이 다 제대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투입, 뭐 과과투입, 대과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이것도 하다가 정 안 되면 주관식도 해야지. 그렇다면야 뭐 5급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상은 목표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시 강의 듣는 건 완벽하게 무리입니다. 자, 재정학 질문하셨던 분들이 1시간 반 기다리다 나가셨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 네. 혹시 뭐, 개인, 너무 개인적인 질문 말고, 예,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몰라요. 음, 자, 요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뭐 질문 혹시 빼먹은 거 있습니까? 저 질문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질문 빼먹은 거 있으면, 어, 게시판에 올려서 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언제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OX 퀴즈라든지 이런 그 복습하시고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7급 강의는 안 합니다. 예. 재정학 강의도 유튜브 기본 강의는 없고요. 재정학은 어떤 시험이건 난이도가 비슷해서 우리 경영에 올라와 있는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객관식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경제학보다는 재정학이 요청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재정학을 듣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그 유튜브 입문 강의에서 제가 재정학 책에 객관식 강의도 이 이론서가 있고 그리고 문제집이 있는데 이론서의 초반이 그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이에요. 네, 그 부분에도 다 QR코드 찍어놨으니까 시각적 여력 있으시면 그 앞쪽에 있는 QR코드 찍은 부분만 들으시고 바로 뭐 재정학 객관식 강의 들으시면 객관식에서도 이론 설명을 충분히 충실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고 재정학은 경제학하고 달라서 암기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학은 이렇게 암기와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예, 요거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재정학 객관식 강의는 이론서하고 문제집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따로 뭐 기본 강의를 듣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가셔가지고 지루하셨겠어요. 자, 이제는 진짜로 마무리를 이거 재정학 아직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추가는 안 합니다. 재정학이 바뀌는 게 별로 없고요. 새로운 기출 정도 추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학 기본서랑 재정학 이 문제집은 저는 3년 주기로 생각하고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와서 강의 진행했고 올해는 뭐 기본 강의도 바뀔 게 없어서 뭐 새로 찍진 않았고 12월 정도 재정학 객관식 강의 올해 기출까지 업데이트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책은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년 대비 내후년 대비까지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저 오랜 시간 동안 예,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고 예, 시청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정말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저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뭐 형식적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시간을 가질 기회를 어쨌든 예, 학원에서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해소했고요. 강의 자체에서 뭐 궁금한 사항들은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상담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험 동반자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해내시고 전 과목에 걸쳐 밸런스 조정 잘 하시고요. 경제학에서 어떤 과목에서도 이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라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저도 알아서 적당한 타이밍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